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친절함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니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친절함이 도를 넘어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강박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 지나친 친절함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조용히 갉아먹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친 친절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 회로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물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방대상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즉 누군가 선을 넘거나 나의 가치관을 침해하려 할 때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갈등 감지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와 같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이 경고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대상피질의 민감도는 점차 무뎌집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애써 외면하면 우리 뇌는 그 경고를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배신하는 습관마저도 반복을 통해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잉 친절의 뿌리에는 종종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의 만성적인 과활성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는 강박감은 사실 사회적 거절을 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하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바로 그 신경계가 이제는 타인의 비판이나 사소한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를 타협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너무 빨리 동의하고 지쳐있는데도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전혀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는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면의 경계를 설정하는 뇌회로는 무시됩니다. 신체 감각과 감정적 명확성을 담당하는 섬엽이라는 뇌 영역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뇌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그 느낌을 묵살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과 행동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자아의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승인받기 위해 편집되고 필터링된 버전의 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자주 쓸수록 진짜 내 모습을 되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의사결정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경영자, 등쪽 외측 전전두피질의 기능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친절함이 신중한 선택이 아닌 반사적인 행동이 될 때 이성적인 전전두피질은 두려움에 기반한 원시적인 반응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뇌는 경계를 설정하는 대신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수능을 택합니다. 그 순간의 수능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진정한 나 자신과의 조화가 아닌 회피의 습관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대가도 따릅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의 분자인 도파민은 타인의 인정을 기대할 때 급증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함을 칭찬하면 잠시 짜릿함을 느끼죠. 하지만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모든 보상 회로가 그렇듯 이것은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정이 사라지거나 더 나쁘게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때 도파민 수치는 급락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과 연관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경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과잉 친절은 또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의 내적 대화와 자기 성찰적 사고를 관장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상황이 끝난 후에도 그 상황을 과도하게 분석합니다. 혹시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나? 와 같이 끝없이 되새김질을 하죠. 이러한 반복적인 내적 순환은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불안을 증폭시켜 인지적 피로와 자신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뇌는 의미 있는 자기 방향성을 찾는 대신 관계 관리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친절한 페르소나는 갑옷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갑옷이 그렇듯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진정한 충동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당신의 뇌에게 자기 억제가 곧 안전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뇌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항상 당신의 성장과 행복의 옳은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 즉 피플 플리징은 종종 친절이나 공감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기보다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이며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 특히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등을 피하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행동은 사실 인지된 사회적 위협에 대한 복종 반응입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위장한 생존 모드일 뿐입니다. 이 패턴은 변연계의 과잉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편도체는 타인의 불만, 침묵 또는 거절을 암시할 수 있는 비언어적 신호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피플 플리저에게 상대방의 찡그린 표정이나 잠시의 침묵은 중립적인 순간이 아니라 관계의 파탄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인식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포함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하여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니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라고 답하고 지지하지 않는 일에 동의하며 할 말이 있을 때 침묵을 지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신경가소성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욕구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비위를 맞추려는 충동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그 행동 회로를 강화합니다. 습관 형성을 관장하는 기저액은 이 반응을 기본값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신의 뇌는 반사적으로 대립보다는 순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능력 또한 감소시킵니다. 진정한 연결에는 정직함, 경계, 그리고 마찰을 일으킬지라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등을 피하도록 길들여져 있다면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듬어지고 걸러지고 희석된 버전의 자신을 내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버전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온전한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적 불일치는 결국 감정적 소진, 분노, 그리고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대함은 종종 내면의 불안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피플 플리징은 종종 칭찬을 받기 때문에 역설이 생깁니다. 더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경하고 당신은 자신이 만든 페르소나에 더 갇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순은 만성적인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여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감정적 조절 장애를 영속시킵니다. 안전함과 친밀감을 키우는 대신 피플 플리징은 뇌를 두려움, 연기,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의 패턴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정한 연결은 복종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자기 신뢰와 타인의 불만에 무너지지 않고 진실해질 수 있는 신경학적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상 추구 행동의 중심에는 동기, 주의력,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경 조절 물질인 도파민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에서 도파민은 우리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결과로부터 배우도록 이끕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으로 과잉 연결된 세상에서 도파민은 납치되었습니다. 외부의 인정, 즉 좋아요, 칭찬, 승인, 박수갈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파민의 주요 공급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신 및 정서 건강에 매우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심각하게 지속 불가능한 신경화학적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중뇌 변연계 경로, 특히 측저액에서 도파민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는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과 동일한 신경회로입니다.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상으로 해석하고 그의 앞선 행동, 그것이 과로든 피플 플리징이든 자기 검열이든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행동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개인은 칭찬을 받은 후 짧은 쾌감과 에너지를 느끼지만 이 흥분은 금방 사라지고 뇌는 다음 인정의 한 방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동기, 심지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도파민은 정점과 기준선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정점 다음에는 반드시 기준선으로의 복귀가 따릅니다. 만약 그 정점이 작고 인위적으로 유발된다면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신경과학에서 도파민 결핍으로 알려진 상태로 이어집니다. 외부 보상으로 인해 뇌에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넘쳐나면 뇌는 동일한 자극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한때 만족감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형태의 인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가시성을 갈망하게 되죠. 단지 예전에 단순한 것에서 얻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적응은 전체 동기부여 시스템을 내재적인 것에서 외재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개인은 내적 가치, 목표 또는 의미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기 계획, 절제, 자기 주도적 행동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은 반응적이고 감정적이며 보상에 굶주린 변연계에 종속됩니다. 자기 주장은 단순한 의사소통 스타일이나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실행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신경학적 훈련입니다. 자기 주장의 핵심은 공격이나 복종 없이 자신의 필요, 생각,
경계를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인정보다 장기적인 조화를, 편안함보다 진실을 우선시하겠다는 인지적 결정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신경 영역은 전전두피질, 특히 감정 조절, 충동 제어, 의사결정 및 행동 유연성을 담당하는 등쪽 및 복내 측 영역입니다. 당신이 자기주장적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이러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여 내가 감정적 반응성보다는 명확성과 정확성에서 작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전전두피질은 본능과 의도를 분리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경계를 표현하거나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정직한 대립에 참여하기로 선택할 때 뇌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 피플 플리징 경향 또는 회피 행동과 같은 오래된 변연계의 충동을 무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시가 일어날 때마다 전전두피질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인지 제어를 위한 저항 훈련과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실천할수록 뇌는 변연계의 활성화를 관리하는 데 더 능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인지된 위협은 줄어듭니다. 뇌는 자기 주장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장기적인 신경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뇌의 주의력,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 지속 불가능한 요구를 가하여 만성피로, 정체성 혼란 및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뇌의 용량은 창의성, 문제 해결 또는 감정적 현존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친절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친절함이 당신 자신을 향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존중하고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며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건강한 균형을 되찾고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진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그 첫걸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친절함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니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친절함이 도를 넘어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강박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 지나친 친절함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조용히 갉아먹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친 친절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 회로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물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방대상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즉 누군가 선을 넘거나 나의 가치관을 침해하려 할 때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갈등 감지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와 같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이 경고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대 상피질의 민감도는 점차 무뎌집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애써 외면하면 우리 뇌는 그 경고를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배신하는 습관마저도 반복을 통해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잉 친절의 뿌리에는 종종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의 만성적인 과활성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는 강박감은 사실 사회적 거절을 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하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바로 그 신경계가 이제는 타인의 비판이나 사소한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를 타협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너무 빨리 동의하고 지쳐있는데도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전혀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는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면의 경계를 설정하는 뇌회로는 무시됩니다. 신체 감각과 감정적 명확성을 담당하는 섬엽이라는 뇌 영역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뇌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그 느낌을 묵살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과 행동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자아의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승인받기 위해 편집되고 필터링된 버전의 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자주 쓸수록 진짜 내 모습을 되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의사결정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경영자, 등쪽 외측 전전두피질의 기능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친절함이 신중한 선택이 아닌 반사적인 행동이 될 때 이성적인 전전두피질은 두려움에 기반한 원시적인 반응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뇌는 경계를 설정하는 대신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수능을 택합니다. 그 순간의 수능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진정한 나 자신과의 조화가 아닌 회피의 습관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대가도 따릅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의 분자인 도파민은 타인의 인정을 기대할 때 급증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함을 칭찬하면 잠시 짜릿함을 느끼죠. 하지만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모든 보상회로가 그렇듯 이것은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정이 사라지거나 더 나쁘게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때 도파민 수치는 급락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과 연관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경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과잉 친절은 또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의 내적 대화와 자기 성찰적 사고를 관장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상황이 끝난 후에도 그 상황을 과도하게 분석합니다. 혹시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나? 와 같이 끝없이 되새김질을 하죠. 이러한 반복적인 내적 순환은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불안을 증폭시켜 인지적 피로와 자신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뇌는 의미 있는 자기 방향성을 찾는 대신 관계 관리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친절한 페르소나는 갑옷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갑옷이 그렇듯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진정한 충동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당신의 뇌에게 자기 억제가 곧 안전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뇌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항상 당신의 성장과 행복에 옳은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 즉 피플 플리징은 종종 친절이나 공감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기보다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이며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 특히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등을 피하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행동은 사실 인지된 사회적 위협에 대한 복종 반응입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위장한 생존 모드일 뿐입니다. 이 패턴은 변연계의 과잉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편도체는 타인의 불만, 침묵 또는 거절을 암시할 수 있는 비언어적 신호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피플 플리저에게 상대방의 찡그린 표정이나 잠시의 침묵은 중립적인 순간이 아니라 관계의 파탄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인식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포함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하여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니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라고 답하고 지지하지 않는 일에 동의하며 할 말이 있을 때 침묵을 지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신경가소성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욕구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비위를 맞추려는 충동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그 행동 회로를 강화합니다. 습관 형성을 관장하는 기저액은 이 반응을 기본값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신의 뇌는 반사적으로 대립보다는 순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능력 또한 감소시킵니다. 진정한 연결에는 정직함, 경계, 그리고 마찰을 일으킬지라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등을 피하도록 길들여져 있다면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듬어지고 걸러지고 희석된 버전의 자신을 내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버전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온전한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적 불일치는 결국 감정적 소진, 분노, 그리고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대함은 종종 내면의 불안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피플 플리징은 종종 칭찬을 받기 때문에 역설이 생깁니다. 더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경하고 당신은 자신이 만든 페르소나에 더 갇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순은 만성적인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여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감정적 조절 장애를 영속시킵니다. 안전함과 친밀감을 키우는 대신 피플 플리징은 뇌를 두려움, 연기,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의 패턴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정한 연결은 복종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자기 신뢰와 타인의 불만에 무너지지 않고 진실해질 수 있는 신경학적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상 추구 행동의 중심에는 동기, 주의력,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경 조절 물질인 도파민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에서 도파민은 우리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결과로부터 배우도록 이끕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으로 과잉 연결된 세상에서 도파민은 납치되었습니다. 외부의 인정, 즉 좋아요, 칭찬, 승인, 박수갈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파민의 주요 공급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신 및 정서 건강에 매우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심각하게 지속 불가능한 신경화학적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중뇌 변연계 경로, 특히 측저액에서 도파민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는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과 동일한 신경회로입니다.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상으로 해석하고 그의 앞선 행동, 그것이 과로든 피플 플리징이든 자기 검열이든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행동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개인은 칭찬을 받은 후 짧은 쾌감과 에너지를 느끼지만 이 흥분은 금방 사라지고 뇌는 다음 인정의 한 방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동기, 심지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도파민은 정점과 기준선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정점 다음에는 반드시 기준선으로의 복귀가 따릅니다. 만약 그 정점이 작고 인위적으로 유발된다면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신경과학에서 도파민 결핍으로 알려진 상태로 이어집니다. 외부 보상으로 인해 뇌에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넘쳐나면 뇌는 동일한 자극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한때 만족감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형태의 인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가시성을 갈망하게 되죠. 단지 예전에 단순한 것에서 얻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적응은 전체 동기부여 시스템을 내재적인 것에서 외재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개인은 내적 가치, 목표 또는 의미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기 계획, 절제, 자기 주도적 행동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은 반응적이고 감정적이며 보상에 굶주린 변연계에 종속됩니다. 자기 주장은 단순한 의사소통 스타일이나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실행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신경학적 훈련입니다. 자기 주장의 핵심은 공격이나 복종 없이 자신의 필요, 생각, 경계를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인정보다 장기적인 조화를, 편안함보다 진실을 우선시하겠다는 인지적 결정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신경 영역은 전전두피질, 특히 감정 조절, 충동 제어, 의사결정 및 행동 유연성을 담당하는 등쪽 및 복내 측 영역입니다. 당신이 자기주장적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이러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여 내가 감정적 반응성보다는 명확성과 정확성에서 작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전전두피질은 본능과 의도를 분리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경계를 표현하거나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정직한 대립에 참여하기로 선택할 때 뇌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 피플 플리징 경향 또는 회피 행동과 같은 오래된 변연계의 충동을 무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시가 일어날 때마다 전전두피질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인지 제어를 위한 저항 훈련과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실천할수록 뇌는 변연계의 활성화를 관리하는 데 더 능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인지된 위협은 줄어듭니다. 뇌는 자기 주장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장기적인 신경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뇌의 주의력,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 지속 불가능한 요구를 가하여 만성피로, 정체성 혼란 및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뇌의 용량은 창의성, 문제 해결 또는 감정적 현존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친절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친절함이 당신 자신을 향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존중하고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며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건강한 균형을 되찾고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진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그 첫걸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친절함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니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친절함이 도를 넘어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강박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 지나친 친절함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조용히 갉아먹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친 친절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 회로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물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방대상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즉 누군가 선을 넘거나 나의 가치관을 침해하려 할 때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갈등 감지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와 같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이 경고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대상피질의 민감도는 점차 무뎌집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애써 외면하면 우리 뇌는 그 경고를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배신하는 습관마저도 반복을 통해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잉 친절의 뿌리에는 종종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의 만성적인 과활성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는 강박감은 사실 사회적 거절을 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하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바로 그 신경계가 이제는 타인의 비판이나 사소한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를 타협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너무 빨리 동의하고 지쳐있는데도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전혀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는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면의 경계를 설정하는 뇌회로는 무시됩니다. 신체 감각과 감정적 명확성을 담당하는 섬엽이라는 뇌 영역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뇌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그 느낌을 묵살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과 행동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자아의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승인받기 위해 편집되고 필터링된 버전의 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자주 쓸수록 진짜 내 모습을 되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의사결정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경영자, 등쪽 외측 전전두피질의 기능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친절함이 신중한 선택이 아닌 반사적인 행동이 될 때 이성적인 전전두피질은 두려움에 기반한 원시적인 반응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뇌는 경계를 설정하는 대신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수능을 택합니다. 그 순간의 수능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진정한 나 자신과의 조화가 아닌 회피의 습관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대가도 따릅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의 분자인 도파민은 타인의 인정을 기대할 때 급증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함을 칭찬하면 잠시 짜릿함을 느끼죠. 하지만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모든 보상 회로가 그렇듯 이것은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정이 사라지거나 더 나쁘게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때 도파민 수치는 급락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과 연관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경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과잉 친절은 또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의 내적 대화와 자기 성찰적 사고를 관장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상황이 끝난 후에도 그 상황을 과도하게 분석합니다. 혹시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나? 와 같이 끝없이 되새김질을 하죠. 이러한 반복적인 내적 순환은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불안을 증폭시켜 인지적 피로와 자신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뇌는 의미 있는 자기 방향성을 찾는 대신 관계 관리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친절한 페르소나는 갑옷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갑옷이 그렇듯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진정한 충동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당신의 뇌에게 자기 억제가 곧 안전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뇌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항상 당신의 성장과 행복의 옳은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 즉 피플 플리징은 종종 친절이나 공감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기보다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이며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 특히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등을 피하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행동은 사실 인지된 사회적 위협에 대한 복종 반응입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위장한 생존 모드일 뿐입니다. 이 패턴은 변연계의 과잉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편도체는 타인의 불만, 침묵 또는 거절을 암시할 수 있는 비언어적 신호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피플 플리저에게 상대방의 찡그린 표정이나 잠시의 침묵은 중립적인 순간이 아니라 관계의 파탄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인식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포함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하여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니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라고 답하고 지지하지 않는 일에 동의하며 할 말이 있을 때 침묵을 지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신경가소성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욕구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비위를 맞추려는 충동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그 행동 회로를 강화합니다. 습관 형성을 관장하는 기저액은 이 반응을 기본값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신의 뇌는 반사적으로 대립보다는 순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능력 또한 감소시킵니다. 진정한 연결에는 정직함, 경계, 그리고 마찰을 일으킬지라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등을 피하도록 길들여져 있다면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듬어지고 걸러지고 희석된 버전의 자신을 내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버전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온전한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적 불일치는 결국 감정적 소진, 분노, 그리고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대함은 종종 내면의 불안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피플 플리징은 종종 칭찬을 받기 때문에 역설이 생깁니다. 더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경하고 당신은 자신이 만든 페르소나에 더 갇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순은 만성적인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여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감정적 조절 장애를 영속시킵니다. 안전함과 친밀감을 키우는 대신 피플 플리징은 뇌를 두려움, 연기,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의 패턴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정한 연결은 복종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자기 신뢰와 타인의 불만에 무너지지 않고 진실해질 수 있는 신경학적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상 추구 행동의 중심에는 동기, 주의력,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경 조절 물질인 도파민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에서 도파민은 우리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결과로부터 배우도록 이끕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으로 과잉 연결된 세상에서 도파민은 납치되었습니다. 외부의 인정, 즉 좋아요, 칭찬, 승인, 박수갈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파민의 주요 공급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신 및 정서 건강에 매우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심각하게 지속 불가능한 신경화학적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중뇌 변연계 경로, 특히 측저액에서 도파민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는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과 동일한 신경회로입니다.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상으로 해석하고 그의 앞선 행동, 그것이 과로든 피플 플리징이든 자기 검열이든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행동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개인은 칭찬을 받은 후 짧은 쾌감과 에너지를 느끼지만 이 흥분은 금방 사라지고 뇌는 다음 인정의 한 방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동기, 심지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도파민은 정점과 기준선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정점 다음에는 반드시 기준선으로의 복귀가 따릅니다. 만약 그 정점이 작고 인위적으로 유발된다면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신경과학에서 도파민 결핍으로 알려진 상태로 이어집니다. 외부 보상으로 인해 뇌에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넘쳐나면 뇌는 동일한 자극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한때 만족감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형태의 인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가시성을 갈망하게 되죠. 단지 예전에 단순한 것에서 얻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적응은 전체 동기부여 시스템을 내재적인 것에서 외재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개인은 내적 가치, 목표 또는 의미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기 계획, 절제, 자기 주도적 행동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은 반응적이고 감정적이며 보상에 굶주린 변연계에 종속됩니다. 자기 주장은 단순한 의사소통 스타일이나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실행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신경학적 훈련입니다. 자기 주장의 핵심은 공격이나 복종 없이 자신의 필요, 생각, 경계를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인정보다 장기적인 조화를, 편안함보다 진실을 우선시하겠다는 인지적 결정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신경 영역은 전전두피질, 특히 감정 조절, 충동 제어, 의사결정 및 행동 유연성을 담당하는 등쪽 및 복내 측 영역입니다. 당신이 자기주장적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이러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여 내가 감정적 반응성보다는 명확성과 정확성에서 작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전전두피질은 본능과 의도를 분리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경계를 표현하거나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정직한 대립에 참여하기로 선택할 때 뇌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 피플 플리징 경향 또는 회피 행동과 같은 오래된 변연계의 충동을 무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시가 일어날 때마다 전전두피질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인지 제어를 위한 저항 훈련과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실천할수록 뇌는 변연계의 활성화를 관리하는 데 더 능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인지된 위협은 줄어듭니다. 뇌는 자기 주장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장기적인 신경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뇌의 주의력,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 지속 불가능한 요구를 가하여 만성피로, 정체성 혼란 및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뇌의 용량은 창의성, 문제 해결 또는 감정적 현존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친절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친절함이 당신 자신을 향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존중하고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며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건강한 균형을 되찾고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진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그 첫걸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친절함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니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친절함이 도를 넘어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강박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 지나친 친절함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조용히 갉아먹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친 친절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 회로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물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방대 상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즉 누군가 선을 넘거나 나의 가치관을 침해하려 할 때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갈등 감지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와 같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이 경고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대 상피질의 민감도는 점차 무뎌집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애써 외면하면 우리 뇌는 그 경고를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배신하는 습관마저도 반복을 통해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잉 친절의 뿌리에는 종종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의 만성적인 과활성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는 강박감은 사실 사회적 거절을 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하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바로 그 신경계가 이제는 타인의 비판이나 사소한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를 타협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너무 빨리 동의하고 지쳐있는데도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전혀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는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면의 경계를 설정하는 뇌회로는 무시됩니다. 신체 감각과 감정적 명확성을 담당하는 섬엽이라는 뇌 영역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뇌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그 느낌을 묵살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과 행동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자아의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승인받기 위해 편집되고 필터링된 버전의 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자주 쓸수록 진짜 내 모습을 되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의사결정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경영자, 등쪽 외측 전전두피질의 기능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친절함이 신중한 선택이 아닌 반사적인 행동이 될 때 이성적인 전전두피질은 두려움에 기반한 원시적인 반응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뇌는 경계를 설정하는 대신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수능을 택합니다. 그 순간의 수능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진정한 나 자신과의 조화가 아닌 회피의 습관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대가도 따릅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의 분자인 도파민은 타인의 인정을 기대할 때 급증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함을 칭찬하면 잠시 짜릿함을 느끼죠. 하지만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모든 보상 회로가 그렇듯 이것은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정이 사라지거나 더 나쁘게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때 도파민 수치는 급락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과 연관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경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과잉 친절은 또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의 내적 대화와 자기 성찰적 사고를 관장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어려움